자,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후덥지근한 장마철인데요. 여러분은 이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한낮에 여름이 떠오르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냉기가 흐르는 물속에서 바로 꺼내 먹었던 수박. 그때 먹었던 수박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추억을 갖고 있지 않나요? 뜨거운 불볕 더위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는데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펑펑 쏟아지는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포송포송한 얼음이 가득한 팥빙수를 입안에 가득 담아볼까요? 생각만으로 더위가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죠?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와 채식에 관련한 이야기를 초대 손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초대 손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 초대 손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힌디 자우라의 Beautiful Tango, 아름다운 탱고인데요. 자, 음악을 듣는 동안 무대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탱고를 추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이 곡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Beautiful tango, take me by the hand. Beautiful tango, oh, until you make me dance. How sweet it can be if you make me dance. How long will it last, baby, if we dance? Come to the world, come to the world, and baby, let me show you things. 'Cause time is running and we can't lose. Baby, come and dance, we gonna make it through. 'Cause we've got time, yes, we've got time. Beautiful stranger, don't wanna know your name. Beautiful stranger, oh, just take me by the hand. 'Cause how sweet it can be if you make me dance. How long will it last, oh baby, if we dance? Come to the place where the skin speaks the secret words in Spanish, where the night turns out the lights of day, for us to show some courage. So don't go if you wanna know, don't go if you don't know, don't go if you wanna know, don't go, don't go, don't go. Beautiful stranger, take me by the hand, make me dance all night. I wanna take a chance, 'cause I love the way you move and the way you put your hands on my hips. I'm moving while you take it slow, makes me feel like I'm on a river flow. 'Cause we've got time, and yes, we've got time. Beautiful stranger, I wanna lose my mind.
beautiful stranger, in the danger of your arms. Oh, beautiful stranger, I wanna lose myself. Beautiful stranger, in the danger of your arms. Of your arms. Oh, oh, oh. Tripping on, tripping on, tripping on you, baby. Now you got me tripping on, tripping on, tripping on you now. Tripping on you, baby, got me tripping on you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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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오신 강성미 원장님이신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서울 새벽에 저희 이 방송 때문에 아침에 내려오셨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더할 나위 없는 저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몸을 담고 계시는데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옷도 전주풍의 이런 한복을 빌려 입었는데 예쁜가요? 네, 너무 이뻐요. 네. 아,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는 사단법인 유기농 문화센터예요. 그래서 보통 사단법인이나 이런 협회들은 이 승인을 받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보통 이렇게 만들면 왜 만들어 하고 물어봐요. 네. 이게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네.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의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지. 네. 그런데 이거 선택만 해도 땅과 바다와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육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네. 동물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그들이 환경에서 오게 됐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빼고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농산물과 함께 우리 동물들 이야기를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그쵸. 질문 네. 하나하나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교육기관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꽤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의 착취로 얻은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비건이시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이야기를 또 일을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도 비건이신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으며 사실은 비건을 하게 된 동기들이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육 관계 이런 것들보다 꽃나무들하고 노는 거를 실은 더 많이 좋아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 주특기가 그 꽃나무나 뭐 소위 말하면 벌레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 지렁이를 포함해서 뭐 크게는 강아지, 닭, 뭐 이런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꽃나무, 그러니까 작게는 지렁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들을 괴롭히는 인간을 교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먹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가볍습니다. 네, 가볍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채식 뭐 비건 이런 단어가 없을 때부터 그냥 과일, 채소, 곡물을 주로 먹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너 채식하냐? 채식주의자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되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환경에서 동물 친화적인 어떤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는 이제 비건 채식이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었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네, 딱히 어떤 무슨 주의야, 비건이즘이야, 네. 채식주의자야 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쭉 생활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지목해서 너 채식주의자네, 네. 비건이즘이네 하길래 네. 나 그래요, 그런가 보지 네. 라고 해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부르면 그래요 라고 대답하고 음. 있어요. 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식조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유기농 제품이 몸에 좋다.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좋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기후 생태 위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조금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가격 때문에. 이 가격이 낮으면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조금 악순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을 얘기했을 때 또 우리가 일반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일반 농산물이라고 하면 관행농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우리가 관행농이라고 하는 거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뿌려지는 것들인데 문제는 농약과 제초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거를 뿌림과 동시에 거기 나와 있는 풀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속 안에 있는 미생물들 네. 그리고 땅 바깥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도 죽는 거고 많은 생명체들이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화학비료를 또 뿌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화학비료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의 밥이 아니에요. 그 화학비료는 온전하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상추나 배추나 무에게 영양분만 주지 미생물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 입장 안에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제초제와 농약으로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는 거죠. 인간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용어가 사막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와 같은 것들을 뿌리면 사막화가 되는 거고 또 그 사막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포집 이런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유기농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자연재배라고 하는 농부님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순위 네 그리고 이제 유기농 물론 유기농도 거기에 따른 뭐 화학 비료나 그러니까 유기농에 맞는 그런 것들 제재들이 뿌려지긴 하지만 우리가 순차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로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과 어떤 관행농의 차이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왜 유기농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격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 가격은 묻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미래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값을 지금 지불을 한다 생각하시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써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에 있을 그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땅이 너무 산패화가 돼서 어쩌면 과일, 채소, 곡물을 심어서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반드시 농약 제초제가 없는 걸로 농산물을
빠르게 변화를 주고 그런 걸 섭취할 수 있는 전 국민적인 차원의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기농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토양이 이제 그 과한 농약이나 화학비료 그런 제초제로 인해서 토양이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 또 더 많은 어떤 질소라든지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 토양이 계속 살아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이 살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메마른 곳에 인위적인 어떤 우리 네, 농산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그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양이 사막화되면 그 기능도 떨어지고 이 기후 위기에 가속한 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장님의 기사를 좀 몇 군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네. 어떤 기사였었냐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비폭력 공존의 밥상. 우리가 이제 밥상을 얘기할 때 뭐 깨끗한 건강한 밥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폭력 공존의 밥상이란 단어는 사실 좀 낯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이런 단어를 밥상에 비폭력 공존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는지. 네. 일단 좀 인사를 방금 전에 하면서 제가 동물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논비건, 비건 또는 비인간,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식물하고 동물.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공존을 하는 거고 그 공존의 밥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비폭력, 폭력을 가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보자 라는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레시피를 단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한 입이라는 레시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요리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 공존이라는 의미는 그냥 아주 쉽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만 올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구에 이제 그냥 종류는 식물 아니면 동물. 그러면 여기서 폭력을 가하지 않고 가는 거는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밥상을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공존의 밥상이라고 제 마음대로 지어서 이 단어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왔죠. 네네. 그 이제 원장님만의 아마 이 비폭력 공존의 밥상이 아마 원장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단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건강한 밥상 그렇게 이제 공존의 밥상까지 했는데 거기에 비폭력이란 단어 그래서 그 원장님의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동물과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태도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 이 단어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존의 밥상이 아니고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공존의 밥상이다라고 해서 교육하고 있죠. 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채식을 우리가 이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존의 밥상, 비폭력의 밥상이라고 하면 이제 채식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기후 위기 이제 기후 비상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굉장히 긴급하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올해도 날씨가 거의 뭐 32도는 매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다 온도도 너무 올라서 뭐 엘니뇨를 비롯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불불불 끓고 있다라는 거 들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에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소나 그 반주동물에서 나오는 어떤 방귀나 트름에서 나오는 메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그 추가하는 게 유기농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유기농 비건 라이프 스타일 이제 또 이게 원장님만의 지금 보니까 또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예요. 그때 이런 활동을 할 때 채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채식 앞에 유기농 채식이라고 그리고 라이프를 붙였는데 사람들이 야, 채식도 잘 모르는데 유기농까지 붙이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저 여자 좀 정신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야, 지 혼자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네. 거기다 유기농까지 왜 강조해? 막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했어요. 이 공존의 밥상이라는 비폭력 공존의 밥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왕이면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전반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살아보는 거야. 그 라이프 스타일 좋지 않아?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나는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야 라고 강남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에서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러한 반응은 어땠었어요?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환경운동이라는 거를 더불어서 넣었더니 이분들이 그럼 내가 지금 환경운동을 하는 거야? 이런 타이틀을 붙이니까 본인들이 지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안 먹으면 환경운동을 하는 거네. 내가 좀 지적해 보이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하다못해 이런 부분도 그 뭐 A사, B사 들고 다니는 컵 모양이 너무 좋잖아요. 네. 사실 그게 네. 더 럭셔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전반의 것들이 생활에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하고 그 스타일이 진정한 럭셔리라고 굉장히 지적해 보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폭발적으로 인기가 좀 강남에서 많아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생활 전반에 우리가 이런 폭력을 가하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센터를 통해서 뭔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100% 비건이 아니어도 그리고 생활 전반에 다는 못하더라도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서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면 조금 편하게 생활에 와닿는 부분들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일종의 이제 마케팅 전략이 그 강남에 사는 분들은 마케팅 전략이 잘 어우러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바꿔가는 게 좋을까요? 좀 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먹는 거 얘기했고 일상 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생활의 변화가 우리는 좀 더 지구에 이로운 또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가 1% 비건잉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완벽한 채식을 하거나 완벽한 비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볍게 1% 비건잉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커피 안에 엄청 많은 이제 우유를 넣어서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가 빵을 또 먹을 때도 계란과 치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대신 두유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김밥을 먹을 때도 햄 빼주시고요. 저는 당근 좀 더 넣어주세요. 네. 뭐 오일을 더 넣어주세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걸로 일상을 보내시는데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비건 식당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비건 옵션 단식당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매장으로 가시는 거죠. 생활에서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조금 더 확장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가끔 굉장히 잘 되는 매장에 가서
여기는 왜 비건 음식 안 하세요? 음. 그렇게 한마디 던지기도 해요. 네, 유도하는 거죠. 네. 요즘 트렌드가 비건인데 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비건 메뉴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찾으실 거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비건 라이프 스타일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만 하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빼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이게 바로 비건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음식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생존의 수단 이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이제 육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우리가 채소 하나를 고를 때도 이거 원산지가 어디인지 농약을 많이 쳤는지 안 쳤는지 그런 건 따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류를 고를 때는 그러한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 대해서 왔는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참 저는 잘 귀에 들어오고 그 얘기를 좀 가끔 하는 편인데 뭐냐면 비틀즈 멤버이면서 그 동물권 활동가인 폴 맥카트니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주창하기도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먹는 우리 밥상에 오른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사실은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우리가 밥상에 오르는 그 한때는 이제 생명이었던 뭐 소나 돼지나 닭들이 그러한 사육 환경이 좀 어떤지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이것을 생생하게 저는 원장님 좀 털어내서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고기 아닌 생명으로의 어떤 그 부분인데요. 고기 아닌 생명이라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 뭐 소부터 갈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 돼지, 닭 이 아이들을 연간 한국에서 먹는 양이 먹는 것만 10억이에요. 10억.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중에 이제 소라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평균의 수명이 한 15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는 용보다는 젖소 개념들이 조금은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젖을 먼저 다 우유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다가 생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하죠. 가혹하다는 건 뭐냐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젖이 365일 나오는 줄 아는데요. 모든 동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유동물, 포유류라고 하는 네. 모든 동물은 임신을 해서 네. 아기를 낳아야지만 젖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 그게 그런 거조차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 임신을 하는 거죠. 소에게 큰 손을 넣어서 남자들이 팔뚝을 넣어서 임신을 시키고 또 아이를 낳으면 한 번도 송아지에게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젖 우유들이 생산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축기가 또 그 계속 젖꼭지를 너무 강하게 째니까 거기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결론은 이 아이들이 엄청난 항생제를 먹으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거고 너무나도 많은 우유 생산하다 보니까 또 골다공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되는 경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우유가 생산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소들이 5년 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자 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소는 어떠냐? 남자 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을 당하죠. 한 6개월 안에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소위 먹는 소고기라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아이들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남자 송아지. 그리고 이 남자 송아지가 죽을 때 정자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정자가 어미소에게 이제 가서 다시 또 임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송아지의 또 하나의 비참한 것들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자 송아지는 젖꼭지가 10개예요. 근데 이 10개의 젖꼭지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젖꼭지에 젖을 짜는 유축기를 했을 때 너무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젖이 많아서. 그래서 잘라내는 아기 건가요? 때 마취도 없이 모든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 요두 주변에는 엄청난 신경이 있거든요. 유선 분비가 돼 있어. 그걸 마취 없이 아이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젖꼭지를 줄이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이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여러분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지갑 이런 거 최고로 치잖아요. 소가죽보다 송아지 가죽을 더 많이 쳐주는데 걔는 어떻게 생산이 됐냐? 걔는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든 뭐든 소가 생산량이 많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미소를 죽여요. 살아있는 어미소를 죽일 때 엄마가 죽고 나면 송아지가 나오죠. 네. 걔가 살아서 나와요. 그 송아지 가죽이에요. 뱃속에 네. 있는 아기를 그러니까 품고 있는 어미를 그쵸. 죽인다는 얘기죠. 엄마를 죽고 나오면 송아지가 살아있는 애가 나오죠. 네. 그 송아지가 남자 송아지이잖아요. 걔가 송아지 가죽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폭력 공전의 밥상이라는 거를 라이프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한 입이라고 해서 내가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그와 같은 제품을 안 쓰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돼지는 대부분 눕혀서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삼겹살이라고 소위 우리 표현을 하면 삼겹살인 거죠. 그런 아이들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눕혀놔요. 아이들을 돼지들을. 그러니까 살을 빨리 키워서 이제 안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이제 막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이런 데 보면 돼지들은 그렇게 눕혀 있다가 빛을 보러 딱 나오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수명도 10년, 20년 그 사이만큼 장기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먹고 빨리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돈이 되잖아요. 길게 얘를 살찌우면 안 되니까 빠르게 이 아이들을 눕혀서 하다 보니까 얘도 항생제를 엄청 먹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산이 돼서 75%는 소돼지 닭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밀집으로 키우고 있는 어류죠. 양식이죠. 여기서 다 항생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포스트 항생제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들도 자연 치유력이 다 있어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아이들도 운동을 못 하니까 자연 치유력이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돼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돼지들은 눕혀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스톤이라고 해서 갇혀놓기는 하지만 우리 돼지들도 결론은 빛을 보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돼지들의 꼬리를 그냥
마취제 그러니까 없이 자른다거나 대부분 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냥 거세를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착취가 정말 심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닭은 음. 이제 닭은 그래도 몇몇 그 매체에서 많이 다뤘어요. 워낙 그 케이지라고 하는 A4 용지만한 곳에서 닭들이 생활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아주 모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 그리고 이런 닭에 대한 부분들 중에 닭이 그래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관심이 그래도 좀 가서 건강한 어떤 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도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동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안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인 거와 어떤 에너지적인 거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동물들이 그와 같은 환경과 그리고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소, 돼지, 닭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과 일상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키우면 그들이 얼마나 좋고 싫고 그리고 주인의 말을 명확히 알아듣고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많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보면 동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과 별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막 웃으면서 사람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럴 때 반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눕혀놓고 인간인데 나를 살찌우겠다고 가둬놓고 그렇게 눕혀놨을 때에 갖는 감정들 그리고 나는 원치 않은데 계속 손을 넣어서 나를 임신시키고 계속 아이를 낳게 하고 젖을 짜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뺏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어떤 감정을 가질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거의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채널에 보면 뭐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지. 왜 여자친구의 가족을 다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이들이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비인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폭력과 잔혹, 모독한 것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분노를 먹고 죽은 그 분노를 우리가 다시 먹는 거죠. 음식으로. 그런 부분들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동물을 많이 먹어 그들이 환경이 나빠 이런 거를 넘어서 그들이 갖는 그런 분노까지 내가 먹는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분 중에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가 오면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각종 쓰레기 넘쳐나는 알 수 없는 약품들이 다 바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는
전 지구에서 버리고 있는 온갖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착지가 돼 있네요. 것들이 바다로 다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 돼지, 닭이라는 아이들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상상을 못할 만큼의 어떤 쓰레기 하수 처리장이 돼서 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얼만큼 물고기라고 하는 물살이들을 잡아들이냐면 3조 3천억 정도가 돼요. 그게 부수 어획이나 이제 우리가 원래 먹으려고 하는 애들 말고도 고래나 뭐 다른 아이들, 거북이 이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야생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를 낮춘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을 끌까 하고 우리가 이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일회용도 안 쓰고 플라스틱도 안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이런 지구 온난화의 포집이라고 하는 거를 낮추는 거고 그걸 잡아들이는 거는 매입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그렇죠. 매립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돌고래 아이들은 그런 걸 먹고 네. 자기 몸 안에 가두기까지 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의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소, 돼지, 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한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멈출 때가 된 거죠. 먹는 거를 멈출 때가 됐는데 그것 또한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안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물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물이 아니다는 거죠. 바닷물이. 네. 그 안에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고등어를 먹으면 플라스틱 고등어, 항생제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게 다반사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개인의 폭력과 이 사회 폭력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원장님의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그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러한 그 케어죠 염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거 스튜디오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시 음악을 듣고 열을 식히는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윤종신의 팥빙수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빙수용 미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부르츠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부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